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영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스크럽을 벗고 사람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네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국 간호사의 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 간호사의 병동 간호사의 하루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병동에서 심장병동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CVICU로 갔다가 캐틀lab으로 갔다가 지금은 카디올로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병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8시간 교대 근무지만 미국에서는 12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데이 시프트나 나이 시프트를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쭉 그렇게 로테이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요. 데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할 때 나이 시프트나 데이 시프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잡인데 데이 시프트가 없고 나이 시프트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 시프트에 들어가서 먼저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데이 시프트에 자리가 나면 데이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국 간호사의 하루에 대해서인데요. 특히 그 데이 시프트, 제가 나이 시프트는 뭐 많이 근무를 하지 않아서 데이 시프트 병동 간호사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침 7시에 출근인데 거의 한 6시 3, 40분, 40분, 한 20분 남겨놓고 다 출근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미국에서는 물품 세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싫었던 게 물품 세는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셀 물품은 많은지 각자 담당 구역을 정해가지고 간호사들마다 맨날 물품을 세고 물품이 모자라면 혼나고 어디다가 뭐 페어텐션 안 하고 어쨌니 뭐쨌니 누가 잃어버렸네 막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물품 세기가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서 쓰는 그 물건들은 거의 일회용이 많고요. 뭐 에코 프렌들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병동에서 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물건들이 뭐 한두 개 정도 있나 이런 거 정도만 확인하지 뭐 물품 세기 해가지고 체크하고 뭐 몇 개 있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그 30분 동안 인수인계 하는 타이밍이에요. 한국에서 그 뉴그레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수인계 타이밍이잖아요. 그 시간이 거의 뭐 혼나는 시간인데요.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를 시작할 때 환자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라운딩을 돌 때 일단은,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 환자는 이거고, 이 환자는 이거, 뭘 팔로우업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 시프트하고 나이 시프트 간호사가 같이 환자한테 직접 라운딩을 돌면서 이것저것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환자 상태도 같이 확인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해봤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환자 상태를 빨리 파악하기에는 환자한테 이제 들어오는 시프트가 인사를 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퀘스천 같은 걸 물어보고 이런 오더는 팔로우업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이제 데이 시프트에서 그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팔로우업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 시간이 혼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몰라서 못했거나 아니면 뭐 까먹고 못했거나 아주 중요한 거 환자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면 뭐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워낙 한국에는 일이 많잖아요, 시프트당. 그래서 그거를 혼나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서로 배우는 시간으로 쓰면은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8시 정도 되면 이제 인수인계가 끝나고 나이 시프트는 집에 가고 데이 시프트가 이제 환자 라운딩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스테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대 간호사도 비율이 조금 많아요. 그렇지만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캘리포니아, 제가 일하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내과 병동은 그러니까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간호사 1명당 환자 6명 정도, 6명, 7명 정도, 그리고 법적으로 심장내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 1명당 간호사
아니 간호사 한 명당 환자 2명, 그리고 아주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대1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거 이상 넘어가면 이제 간호사들이 가만히 아니죠. 왜냐면 그게 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도 스트릭하게 그 법을 지키는 쪽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때문에 그냥 세이프한 그 널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간호사 한 병당 환자 두루루루. 그러니까는 제가 병동에서 일은 한 적은 없지만, 한국 병동은 지금 한국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어큐트 환자들 받는 거, 그러니까 환자 무조건 들어오면은 차트 작성하고 닥터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어세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2년차 되니까 이제 소아과를 맡게 되었는데요. 소아과 그냥 환자 들어오는 대로 다 내가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당 간호사 비율 이런 럭셔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너싱 다이그노시스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도대체 그걸 몇 번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컴퓨터 차트상 그렇게 너싱 다이그노시스를 세울 수 있지만 정말 너싱 다이그노시스에 따라 그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런 거는 정말 퀘스천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싱 다이그노시스가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그 플랜 따라 환자한테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바이먼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미국 간호사의 간호사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8시 반부터 이제 약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약도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또 뭐 아침에 검사 가는 사람 있고 오후에 또 검사 있는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파악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약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 안 줄 수 있는, 줘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걸 확인하고 환자한테 약을 디스트리뷰션을 하는데요. 이제 환자 혈압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 재량으로 환자의 혈압 약을 홀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드하는 대신 닥터한테 노리파이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환자 케어가 닥터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하고 환자의 그 협업에 따라서 환자 케어가 이제 프로바이드 되는데요. 물론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레스피레이터리 테라피스트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테라피스트 아니면 다른 디파트먼트하고도 다 이제 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에서 이제 9시가 이제 브렉퍼스트 서빙인데요. 이때 이제 CNA, 그러니까는 간호조무사죠. 한국에서는 CNA들이 이제 환자들 브렉퍼스트 서빙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이 사이에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 그동안에 아침에 나온 피검사들 팔로우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피검사 팔로우업하고 업노멀 리저트 같은 경우는 닥터를 콜을 해서 전화를 노리파이를 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병원들이 닥터가 상주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닥터가 병원 입장에서는 커스터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기 컨트랙된 병원의 환자를 이제 입원을 시키고 그 환자의 간호를 24/7 간호사한테 거의 맡기고요. 대학병원인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들이 있고 그 레지던트들이 이제 라운딩 돌면서 환자를 테이크케어하는데, 그래도 간호사가 환자를 테이크케어하는, 그리고 닥터들이 간호사한테 의지하는 그 케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간호사가 환자랑 24/7 붙어있지 의사가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닥터랑 상의해서 필요할 때 이제 에디셔널리 약 주기, 예를 들어서 환자 포타슘이 낮다, K 레벨이 낮다 그러면은 닥터한테 노리파이해서 닥터가 전화 오면 이제 그 의사한테 오더를 받아가지고 에디셔널리 페이션한테 약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가 컨디션이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이랬을 때에도 닥터를 콜해서 이제 에디셔널 약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면 좀 적어왔어요. 왜냐면 저도 못 외울 것 같아가지고 한 11시 30분 11시부터 계속 이제 간호사들 자기 테이크 턴 하면서 이제 점심을 브레이크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2시간 근무하면 아침 15분, 오후 15분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지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점심시간은 30분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은 1시간까지 주는 병원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하고 아침 그 브레이크 15분을 같이 못 쓰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 쓴다 이러면은 그냥 그걸 다 밀어가지고 점심시간을 그냥 30분이 아니고 1시간짜리로 이렇게 쓰게 해주는 병원들도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을 놓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 응급 상황이 생겨서 점심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 미스트 밀 해가지고 그걸 페이퍼를 필아웃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니저한테 주고 그때 왜 미스트 밀이 있는지 환자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쓰면 자기가 미스트 밀 한 그 30분이나 1시간 동안의 시간들을 페이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환자하고 투닥투닥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한 5시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 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환자들은 계속 하루 종일 간호사 부르겠죠. 뭐 이것저것 검사 보내고 막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쉬프트한테 인수인계 주기 전에 내가 이 환자 오더를 다 캐리 아웃 했는지 다 이제 꽉 다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 되면 환자 약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인수인계 시간이 금방 오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저녁 브레이크 이런 거는 지금 꿈도 못 꾸고요. 하여튼 제가 미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간호사들 이거는 또 다른 토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호사들끼리도 굉장히 리스펙이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 시프트가 아니면 나이 시프트가 뭐 실수해서 이거를 테이크를 못했다. 아주 심한 그런 실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케이 뭐 I'll take care of it 이런 식으로 I'll take care of it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크 오버 해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인수인계 시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시간은 continuous care 간호사들과 간호사들 사이 그러니까 이 간호사에서 이 간호사한테 케어를 전해줄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래서 다른 간호사가 continuous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한국은 혼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저는 궁금하고요. 그게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배움의 시간 가르치는 시간,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은 신규 간호사들 특히 저같이 천천히 머리가 돌아가는 슬로우 러너들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미국 간호사의 그 12시간 근무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병원에서 닥터하고 그 간호사가 환자를 어떻게 테이크케어 같이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